자, 박경. 네, 어딜 가나 자기만의 텐션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슈스타 굉장히 텐션 높으신 분이 찾아왔는데 이름 이성경. 직업 파워 이 텐션으로 낭만을 연기하는 배우. 할 때마다 긴장되는 예능, 그것도 토크쇼라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에너지 감당할 수 있겠죠? 들어오시죠. 선물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요. 약간 영화입니다. 담배 좀 받아줘요. 나머지 아저씨 울까? 사랑이란 단어의 그 거창함 덕에 쉽게 잊고 사는 것이 말야 사랑이라.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대일까 아니면 미화된 기억 저편의 그대일까. 토크쇼나 이런 걸 보통 잘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패널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하는 건 해봤지만 이렇게 제 얘기를 하러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좀 워낙 이제 좀 친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알고 지낸 지 한 3년? 3년 됐나요? 3년 됐죠. 지금 코로나 딱 터지고 그때 투어가 다 취소되면서 그때 세상 밖을 처음으로 나가요. 맞아. 항상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고양이처럼 박스 안에 이렇게 숨어있던 세상 밖으로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텐션이 약간 완전 정반대예요. 생각보다 하이실 때도 있으세요? 아니 그건 되게 좀 이게 좀 기분 좋고 좀 취했을 때 1년에 한 2번 있나? 그렇게 되게 하이 텐션이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둘이 친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중간에 아는 음악인들과의 우리 많죠. 뮤지션 형님이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보게 됐었죠. 이거 뭔지 알고 제조하시네요? 딱 봐도. 모히또 무알콜 모히또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럼요. 왜냐면 술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내가 뭐 짠을 뭐 노알콜 맥주 짠. 이성경이라고 하면 이 누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데 밝음, 해맑음, 에너지. 아니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정말 안 친해질 것 같은 사람이다. 정말 나랑 너무 그랬어? 다르다. 약간 2번, 3번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지. 저는 약간 좀 뭐랄까 텐션이 높은 사람들을 딱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얼어붙는 게 좀 내가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요. 높아질 때 높아지는 거지만. 왜냐면 그때 또 제가 한참 D2라는 앨범을 작업을 할 때였었어가지고 제가 앨범 작업하면 희한하게 사람이 엄청 다운돼요. 내 감정들을 정리해서 그걸 좀 써내는 편이다 보니까 약간 바닥 끝까지 끌고 내려가서 그때도 약간 그럴 때였어요. 일이 막 다 끊겼지. 배우들은 또 그때 막 촬영 못 했겠지만 가수들은 초상집이었어요. 가수 엔터는. 공연 다 안 네. 되고 콘서트 취소되고 투어 취소. 근데 우리가 기획했던 일정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 이제 그 쉼이라는 걸 처음으로 겪어본. 강제 쉼. 네. 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중에 친한 그 작곡가 형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원래는 볼 그게 아니었어요. 2020년에 나왔던 앨범 딱 끝내자마자 바로 투어를 나가서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안 들어온 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봐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많이 다운돼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누나도 그렇고 작가 형도 그렇고 엄청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줬던 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모임이,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긴 웃긴데 어쨌든 그날 만났던 사람들의 제가 다 덜이 다행히 너무 잘 맞았고 뭔가 튀는 사람이 없었고 너가 항상 너의 팀에서 항상 맞이 노릇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서는 뭔가 항상 이렇게 중심을 지키는 성격도 일단 너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우쭈쭈쭈 이런 걸 당하는 입장도 아닐 뿐더러 그걸 하는 거가 어색해하는 애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막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너한테 그런 기분을 더 안겨주고 싶어서 너의 팀에서 뭐가 나왔을 때 더 너를 더 지켜 세워주고 싶고 형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친구였다면 우리한테는 니는 형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냥 애기고 막내고 그냥 짱이야. 그냥 이게 우리의 응원법이고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허용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응원받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챙김받는 그게
게 이상하게 상황적으로 나이적으로다 뭐 여러 가지 경력적으로 됐었으니까 이 무조건 우리 윤기가 최고, 우리 막내 약간 거기서 그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쵸. 사실 누나는 배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원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고 잠깐 중학교 이럴 때 그만둔 적은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정말로 음대를 정말 전공을 찍어서 하려고? 준비해서 입시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시곡 뭐였어요? 쇼팽 에뛰드죠. 뜨르르르르르르르르 약간 완전 정반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슈퍼모델을 지원을 하라고 공고를 보시더니 부모님이? 네. 갑자기 부모님이 슈퍼모델? 네. 근데 부모님 생각은 그런 거였던 거지. 내가 항상 춤추고 노래하고 밝고 학교에서는 피아노 전공하는 애가 체육부장을 하고 있으니 그게 오락부장인 거지. 축제에서 막 장기자랑 까불까불 웃기게 해갖고 막 간식 따고 이런 그런 거였으니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제 막 지원만 해봐라. 경력란에 아무것도 쓸 수 없었고 사진만 급하게 이제 얼굴, 상반신, 전신, 기본 키나 이런 것만 적고 보냈어요. 그 2,000명 중에 한 200명 뽑는 거였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200명이 안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장에 가요. 200명에서 첫 번째 워킹이랑 그런 기본 실제로 봐요. 근데 한 번도 워킹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찾아봤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엉망으로 했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현장에서 진짜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붙여요. 합격자를. 그러면 울면서 떨어진 사람들이 집에 가요. 남은 사람들은 옷을 줘요. 그러면 이제 2차를 보러 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장기자랑을 딱 30초 해요. 장기자랑을 또 해요? 네. 모델을 뽑는데 장기자랑을 해요? 슈퍼모델이잖아요. 아, 만능 엔터테이너. 그런 느낌이었지? 네, 그렇죠. 그 당시엔 그랬죠. 30초 했어요.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50명을 먼저 뽑아요. 2,0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50명? 네, 현장에서 50명을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고 무슨 교육을 해요, 그때? 워킹, 포즈, 운동. 속성으로 막. 네, 그리고 기본 인성 다 체크하세요. 인성까지 체크해요? 왜냐면 지각하는지 서로 싸우지 않는지 사업해서 팀끼리 잘 하는지 조별로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가수료를 한 다음에 32명을 뽑으면 그들이 생방송에 진출하는 맞아. 생방송 옛날에 했던 것 같아. 맞아요. SBS에서 했나? 맞아요. 그 해에 슈퍼모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느낀 거죠. 힐도 처음 신어보고 막 속눈썹, 막 메이크업. 저한테 화장이란 선크림이었거든요. 피아노를 때려치고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다른 직업이지만 이렇게 넘어간 게. 더 잘 맞는 직업을 찾은 거죠. 별처럼 와준 거죠, 선물로. 그리고 이제 슈퍼모델 하고 그게 몇 살이에요, 슈퍼모델이? 19살이요. 19살. 고3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 이렇게 계속 길게 해도 되는 것도 예쁘게- 어색하네요. 제 얘기만 하니까. 아니, 예쁘게 편집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오, 되게 이상하다. 아니,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다 배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20살 때 처음 뮤지컬을 보고 그때부터 뮤지컬 덕후였어요. 조금 모델리 줄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순 없어도 배워보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님과 감독님의 작품 괜찮아 사랑이야. 김규태 감독님과 노희경 작가님 여기 작가님. 네. 연락이 왔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미팅을 해보자고. 그 전까지 연기 경력이 없다가 아예 없었어요. 갑자기 그냥 네. 그래서 모델 이제 에이전시 이사님한테 저란 존재를 어떻게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나도 몰라 막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갔죠. 감독님께 그랬죠. 감독님 저 연기 아예 모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아. 제가 맡은 오소녀란 캐릭터를 정말 새로운 얼굴을 찾고 싶었고 연기적으로 그냥 정말 연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아니, 신인의 네, 정말 페이스. 새로운 네, 얼굴도 그렇지만 연기하는 매력도 정말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제가 모델 때도 광고 찍은 것들을 막 보시다가 이미지가 맞아서. 맞아서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대본 한번 읽어볼래? 해서 제가 첫 대사가 담배 하나만 사다 줘요. 나머지 아저씨 우유값 이런 대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아저씨 우유값 이상하죠? 막 이랬었어요. 처음 연기했을 때? 네, 미팅할 때 감독님 엄청 웃으시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되게 에너지가 좋아서 같이 하는 걸로 Rainy days, I'm thinking about you. 담배 좀 사다 줘요. 나머지 아저씨 우유값. Find the way right back to you. A rainy days like rainy days, I'm thinking about you.
근데 처음 연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연기 배우지 말라고 했다고. 아 감독님 작가님이 아. 그러셨어요. 기억에 아직도 남아요. 근데 그때 YG에다가도 성경이 연기 가르치지 말라고 선생님 붙이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했었어요. 그럴 때 작가님한테 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날라리 여고생 역할을 했는데 여고생 말투가 어딨고 날라리 말투가 어딨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드라마에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날라리는 껄렁껄렁하고 막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 안에 그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친구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순수하게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 저한테 커요. 지금까지도. This Christmas I got no gift. Do I really deserve all this? So I head straight down to the 사실 연기라는 게 뭐 되게 뭐 슈퍼히어로 같은 이제 무슨 SF 아닌 이상은 사실 현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건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왜냐면 뭐 연기를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모델 하다가 연기를 하고 첫 이제 드라마도 연기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연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가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데뷔 무대 같은 걸 보면 약간 못 봐요. 약간 데뷔 저 네. 2013년 6월 13일에 M 카운트다운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봐야겠다. 왜 저러고 있지? 봐야겠다. 그 10년 전이니까. 근데 첫 작품을 가끔씩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뭐 예를 그렇죠. 들면 막 자료 화면에 나올 때도 쇼츠나 있고. 뭐 어때요 맞아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마냥 할 순 없는데 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때가 오히려 모르고 했을 때가 더 순수했으니까. 기억에 남는 게 하룻밤만 재워줘요 아저씨 집 넓잖아 막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인성 오빠한테. 근데 그때 진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껄렁껄렁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네 진짜로 아저씨 집 넓으니까 하룻밤 재워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재워줘요. 집 넓으니까. 진짜 이 생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연기를 하면 진짜 그 생각으로 할까? 오히려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겠구나. 오히려 순수하게 연기했을 때가 이때였는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반성을 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막 연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근데 그때에 비해서 막 크게 막 달라졌어요? 그럼? 캐릭터를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제 얼굴과 제 목소리로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생각들이 많아져요. 일상적인 톤의 연기를 하다 보면 그냥 정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제 얼굴이잖아요. 네. 제 목소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사람들이 너무 비슷함을 느끼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맞아. 그거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우들 중에. 많이 그러니까 무서워요. 가수들도 보면 전작의 히트곡이 나오면 되게 비슷하게 한 번 더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게 먹혔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는 참 좋은데 이제 그거 아니면 이 사람의 음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썸머송을 주로 내던 사람은 막 겨울에 앨범 내버리면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배우들도 약간 뭔가 하나의 캐릭터가 있건. 그러니까 뭔가 많은 변화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찾고 좋아해 주시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그 밸런스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를 정답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복주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아 그래요? 드라마 중에는. 그때 막 증량도 막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어쨌든 10kg 이상. 저 지금도 튼살 있어요.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어쨌든 찍는 기간은 바로바로 찍었어야 됐고 전에 닥터스를 하고 15일 만에 바로 촬영을 들어갔어야 됐으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그 15일 만에 막 근데 중요한 건 그 15일 동안 머리를 자르기 전에 촬영해야 될 모든 뭐 화보나 광고를 찍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찍어요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부어야 됐어요. 얼굴이라도 부어야 되는. 저는 막 라면 먹고 전날 제가 한 번도 안 먹은 매운 갈비찜 매운 거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먹고 아침 얼굴이 부어서 막 쌍꺼풀 꼬이고 이러면 됐어 이러면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살이 찌고 이런 것보다 그 캐릭터로 안 보일까 봐 더 무서웠고 그러니까 역도 선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람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델 마른 그런 이미지가 워낙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너무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소화가 안 될 만큼 막 그렇게 밤늦게 먹고 자고 막 이러니까 몸이 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뻘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운동선수들도 체급을 올리거나 할 때 천천히 막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맞아요. 식사를 병행하면서 막 올리는데 건강하게 찌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작품 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조금 배우가 돼가나? 특별하지 않아 근데 사실 뭐 연기도 마찬가지고 모델도 마찬가지고 되게 낯선 되게 새로운 거 뭔가 되게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냥 새로운 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재밌죠. 좀 똑같은 거 반복하고 이러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복주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사실 대중들한테는 낭만 닥터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죠, 최근에 네. 2시즌이나 했으니까. 2, 3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뭐 실제로 막 수술 장면 같은 것들을 할 때 체력 소모 엄청나다면서요, 그게. 하루 종일. 왜냐면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 진짜로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정말 사람 몸하고 똑같이 더미라고 하죠. 예. 더미를 만들어요. 심장을 가르면 심장막, 심장뼈 다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 뛰는 모양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둥둥, 둥둥 이렇게 뛰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재현돼 있고 신경, 혈관 이런 거 피 나는 것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똑같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뭔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진짜 징그럽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보면 막 그래요? 전 너무 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정말 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손만 먼저 따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를 먼저 하고 가르는 거 하고 범위를 바꿔요. 세팅 다시 바꾸고 가른 이후에부터 이제 또 다음 수술 장면. 그러니까 한참 걸려요, 이런 게. 근데 진짜 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약간 단순히 그냥 동료 같은 느낌보다는 가족이에요. 뭔가 가족 같은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렇게 다 같이 맡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은데 어쩜 이렇게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3로 다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뭉친 거조차도 정말 다시 모이는 게 사실은 이제 배우들이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황도 필요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와 여러 가지의 힘이 합쳐져야 되고 좀 뭐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시기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맞추는 동안 다시 더 좋은 기회들이 들어오는 걸 포기해야 맞아, 되고 맞아. 근데 그만큼 이 작품을 너무 사랑했고 작품을 하는 동안 느꼈던 이 뜨거움이 너무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마음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3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요? 돌담병원하고 외상센터가 나왔는데 외상은 실제로 의도한 것도 좀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장면을 찍은 배우들은 저도 거기에 있었었고 실제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그냥 우리 낭닥이잖아. 그래서 그냥 다 끝났어. 근데 그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사실 가수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 되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저도 이제 한 달 좀 딱 지나니까 좀 정신이 좀 차려져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이제 투어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가야 되니까 막 한 달 동안 진짜 계속 뭐 일을 막 잡아놓고 있었고 하고 그리고 한 요즘 좀 정신이 좀 차려졌어. 한동안 계속 강박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촬영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 해야 될 것들이 머리에 막 있잖아. 그리고 또 최근에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이게 가수 슈가로서의 한 챕터가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민윤기로서의 한 챕터가 되게 끝나는 느낌. 인간 민윤기. 네, 그리고 되게 뭔가 막 섭섭한 거야. 서운하고 막. 더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오죽하면 6개월 뭐 1년씩 이렇게 촬영했던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쉬는 게 되게 어색해요. 계속 바쁘다가. 왜냐면 내 생활이 아예 없고 저란 존재가 없어요.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낭만 닥터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 딱 빼고 9시부터 자정까지 풀로 찍어요. 와.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세팅 바꿀 때 잠깐 뛰어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옷 갈아입는 것도 없으니까. 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수술씬 하나를 나눠서 편집으로만 다른 씬인 거지 저희는 한 씬을 연결해서 찍는 거예요. 그럼 12시에 끝나잖아요. 집에 오면은 1~2시 씻고 자요. 다시 6시인가에 일어나가지고 또 가요. 가요. 그렇게 해서 쭉 그런 생활을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했어요. 네. 옷장도 정리하고 했는데 그래서 쇼핑이라는 걸 했어요. 티셔츠도 사고 청바지도 사고 오랜만에. 네, 그래서 그 제가 산 옷을 입고 나갔어요. 카페라는 걸 갔어요, 친한 언니랑. 이게 나의 생활이구나. 되게 운묘했어요. 저 지금 끝난 지 3개월 넘었는데 이제 그걸 느껴요. 이제.
근데 지금 굉장히 이게 필모도 그렇고 이성경이라는 배우의 브랜드도 그렇고 잘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도 해봤고 피아니스트를 꿈꿨었고 근데 또 배우라는 직업이 주는 낭만 같은 게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수는 뭔가 팬들이랑 딱 마주하는 그 무대에서 딱 그게 그 낭만이거든요 되게.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기라는 것은 그걸 굉장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그거를 또 보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감정들을 느껴보고 표현하고 계속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연기하는 동안에. 얼마 전에 사부님하고 식사하면서도 느꼈어요. 낭만덕트 하면서 아, 살아있구나라는 기분을 정말 많이 느꼈다고. 정말 좋은 작품 했을 때 진짜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실감나요. 아, 그런 또 재미가 있구나. 배우분들이랑 휴식타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약간 다른 직업이라 그죠? 약간 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많은 배우분들이 연기하라고 많이 권하시잖아요. 연기 너무 잘하셔서. 나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트 D 랩만 들어봐도 이 표현하시는 이 연기력이 뮤비에서도 그랬고 뮤비는 대사가 없잖아요. 근데 대사를 랩으로 뱉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저는 랩을 18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그거 랩을 연기로 한번 녹여보세요. 이 노래는 해가 헤이 올라타 마지가 헤이 말면서 혼자서 좀 가수를 도전할 생각 없어. 이쯤 되면 그냥 가수를 하는 게 한 5개짜리 한 미니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좋겠다. 데치타 제가 리메이크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셔도 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누나라는 사람을 밝고 되게 긍정적이고 항상 긍정 전도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제 나온다고 해서 이제 봤었을 때 뭔가 성장통 아닌 성장통을 겪고 있는 좀 느낌. 지쳐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게 성장통이 있을 거고 당연히 힘듦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어때요? 요즘 뭔가 되게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조금 멘탈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져가지고 빨리 회복도 안 되고 드라마면서 처음 겪어보는 저의 가장 연약한 모습도 발견을 했고 사실은 드라마하면서 실제로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촬영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 또 지금 괜찮아졌어요. 또 괜찮았어요? 네. 그 며칠 사이에? 네. 갑자기? 왜냐면 제가 느낀 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문제 마주해야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마주해야 돼.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그 모습을 마주해야지 맞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좋아졌어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자. 아 근데 참 나도 이 일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꼭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대외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막 밝게 이런 생각만 했지만 사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힘듦은 다 각자 다른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남이 또 100% 이해를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워낙 이게 되게 속도가 되게 빠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동안 어떻게 가수를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했던 그 과정들이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생각이 나면서 되게 예뻤다 그 과정들이 물론 막 괴롭긴 했지만 그럼 누나는 이제 배우로 데뷔한 게 10년 돼가죠. 그 10년 됐죠. 횟수로 10년인 거죠.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했으니까. 근데 10년을 했어요. 어때요? 그때랑 좀 마음가짐이 뭐 처음 했을 때랑. 난 아직도 그냥 그때 같은데. 그냥 점점 드는 게 우리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이제 조금 지혜가 생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알 것 같을 때가 오잖아요. 보일 때가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넘어가니까 원래 잘하던 거고 원래 쉬웠던 것들이 너무 어렵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어렸을 땐 이런 거 다 괜찮았고 더 강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약해졌고 뭔가 잃을 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항상 생각해요. 저한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제 스스로에게 저한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어떻게 잘 흘려보내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잘 운용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쥐려고 하고 뿔리려고 생각하겠죠? 욕심을 내서 더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그쵸. 사실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거보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사용하고 만들어가고 이것들을 고민하는 게 더 맞는 거지 내가 이걸 욕심내고
내가 이거를 모으려 하고 이건 내가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인간 이성경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전 두 개가 있어요. 응. 직업적인 꿈, 인간 이성경의 꿈이 있는데 배우 이성경이 나왔을 때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여운을 주는 작품을 하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네. 사람으로서는 네. 누군가가 정말 힘들 때 지칠 때 정말 내 손을 잡아줬으면 손 한 번만 잡아주고 옆에만 있어줘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냥 손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대단한 거 아니고. 아, 근데 누나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거고 조금 더 사랑하고 좀 더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꿈이 생겼거든요. 근데 누나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야. 사모님 어디서 빠르셨던 이유가 뭘까요? 역시 이성경 씨의 그 팬 힘이 돼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병에 사인을 하고 진짜 영원하라. 영원하고 싶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짜 벌써 2시간 후딱 지나갔는데 벌써요? 아니, 잠깐 리액션 그렇게 할게요.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벌써 해. 2시간이 지났어요? 어머, 시간이. 아이고, 참. 어머, 10분밖에 안 지난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났네?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래